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실제 상담 사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투자 상담을 한 사례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종목은 대한유화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실제로 집중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과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분이 실제로 어떤 상황이셨는지, 니즈가 어떤 거였는지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47세 남성분이셨고요. 이분이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셨어요. 뭐였냐면 은퇴를 이제 한 10년 이내에는 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현금 흐름을 걱정하고 계셨고 노후 자산, 노후의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고 싶어서, 그러니까 주식을 계속해서 금융자산으로 이자 수익이나 배당 소득을 가져가서 생활을 꾸려나가고 싶어서 주식 투자를 이제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계셨고, 그리고 딱 두 종목에 올인을 하고 계셨어요. 그 중에 한 종목이 대한유화라고 하는 종목이었고 거의 70% 비중을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고 계신 상태였고 물려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제가 컨설팅을 해드린 거는 주식 투자를 하시기에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마음은 분명히 있으신데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올바른 진단을 하셨었어야 됐고, 기본적 분석이죠. 기본적 분석을 하실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좀 바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제일 기초적인 이평선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 계좌 관리예요. 계좌 관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분산 투자라고 하는 원칙도 들어가고요. 장기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생활비를 끌어서 쓸 수 있을까? 그것도 계좌 관리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분이 잘못되어 계신 건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분산 투자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컸었어요. 우리가 분산 투자라고 하면 여러 업종 간의 분산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매수주, 수출주를 따로 나눠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종목 숫자가 너무 적으셨어요. 그래서 종목 숫자를 아무리 적어도 10개 이상, 15개에서 20개 정도 늘려야 된다. 단 늘리는 방법은 한꺼번에 쫙 늘리는 게 아니라 하나씩 점점 늘려나가자. 그리고 처음에 이제 바로 잡아서 하실 때에는 비중을 관리를 하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같은 비중, 만약에 10개 종목에 1억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같은 비중으로 들어갈 걸 추천드렸어요. 그러니까 1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죠. 현금 비중은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중 관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현장에 설명이 이루어졌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컨설팅이 먼저 들어갔고, 모든 부분 사실은 주식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저랑 잡아나가는 과정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연금 자산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 없는 사람은 사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는 너무너무 부족한 현실이죠. 그래서 개인연금을 준비를 했어야 돼서 이것도 그분 성향에 맞게 투자형 상품, 펀드형 상품이죠. 변액 상품으로 변액 저축성 보험으로 장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펀드라, 여기 변액이라는 펀드 라인업에는 지금 증시에 맞는 달러 투자형 펀드나 금 투자형 펀드, 각종 채권형 펀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흥국이나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이죠. 이머징 마켓이나 베트남이나 중국, 미국에 대해서 이런 펀드들이,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이런 펀드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안전하게 그래도 노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펀드지 않나.
제가 펀드 장단점, 변액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드렸는데,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는 굉장히 득이 되지 않나, 금융자산으로 분명히 세금 문제까지 손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일부분, 굉장히 적은 부분으로 추천을 드렸어요. 그분의 포트폴리오에 이걸 이제 집어넣어 드리고 종목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돈은 주식에 투자하고 싶었기 때문에 주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렸고, 종목 진단을 이제 바로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종목 진단을 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대한유화라고 하는 종목이죠. 여기 보이시죠? 이 플랫폼은 네이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오늘 기준으로 종가가 15만 7천원, 여기 보이시죠? 15만 7천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요 구간이고요. 이평선이 전부 다 머리 위에 있죠. 굉장히 우울한 구간이었고, 이분이 2년 전에 투자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거의 2년 됐거든요. 보면 이분이 사신 게 요 구간이었어요. 완전 물리셨죠. 28만원, 29만원일 때 사셨다가 그것도 이제 분할 매수를 안 하셨어요. 되게 과감하게 하셨어요. 좋게 말하면 과감한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절반가량을 물려 계신 중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어요. 자, 근데 일단은 저랑 기본적 분석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간단하게만 먼저 리뷰를 해드릴게요. 이건가? 그쵸. 일단 여러분한테도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은 플라스틱 뭐 이런 거 합성수지 등을 만드는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이런 회사였었어요.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종목은 굉장히 좋았었어요. 총 발행 주식수는 650만 주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임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 대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제외하고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은 320만 주 정도였어요. 업종 평균 퍼가 좀 중요한데, 업종 평균 퍼는 PER이죠. 퍼는 10이었습니다. 업종 자체 퍼가 높진 않아요. 근데 이 종목 대한유자라고 썼네요. 대한유화 PER은 4.76이었습니다. 업종은 절반도 채 안 되는 수준이죠. 퍼는 굉장히 양호했고, 그리고 PBR은 0.69였어요. PBR도 1도 채 안 돼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저평가되어 있다고 요거만 놓고 봐서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만 가지고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저퍼주가 굉장히 좋다라고, 저평가되어 있는 주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퍼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업종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얽매이시면 안 돼요. 실제로 미국의 아마존 같은 굉장히 유망한 기업들은 퍼가 100이 넘어요. 퍼가 100이 넘는데도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성장성이 그만큼 주가에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퍼가 낮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높다고 무조건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퍼라는 거와 PBR을 바라봐주고 그 다음에 볼 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멘탈이라 그랬잖아요. 멘탈 관리. 멘탈 관리를 하려면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기본이 되는 게 빚이에요. 빚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이 친구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빚이 3억이에요. 그럼 1억을 빌려주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그 친구가 돈이 많아야 빌려주고 싶겠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있어야 또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빌려주고 나서도 마음이 덜 불안하고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부채를 살펴봐야 돼요. 부채. 이 기업의 부채는
40% 미만이었어요. 35% 정도 됐었어요. 지금 기준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14년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부채가 70%가 넘었는데 계속해서 급속도로 하락하는 부채를 갚아 나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양호하죠. 감소 추세이고 매출은 또 증가 추세예요. 순이익도 굉장히 지금 양호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은 전반적으로는 간단하게 분석했을 때는 기본적 분석 측면에는 굉장히 양호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럴 직업도 아니고 그렇게 제가 뭐 신적인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제가 발을 조금 빼는 거죠. 하지만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뭐 이평선을 안 봐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존리 대표님이 최근에 이제 영상에 올리신 거 보면 이평선은 전혀 보지 않고 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영상에 따로 다룰게요.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근데 일단은 이평선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절대적이진 않겠지만 중요합니다. 이평선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제 영상 초반부 영상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평균 거래된 가격이기 때문에 저항과 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평선이 내 머리 위에 있다. 내 차트보다 머리 위에 있다. 그러면 저항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평선 여기서 내가 만약에 뚫고 올라가려 그러면 저항을 받아요. 내려옵니다. 매도세에 맞고 내려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 보이시죠? 뚫고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보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맞고 떨어졌어요. 이해가 가시죠? 반대로 이평선이 나보다 밑에 있으면 지지를 받아요.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돼. 라고 반등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평선은 무거울수록 5일선, 21선, 61선, 그러니까 반년선, 121선, 241선, 1년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질수록 무거운 선일수록 그 의미가 강력합니다. 자, 그러면 이평선 측면에서 한번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일봉으로 선택해놨죠? 봉 하나에 하루짜리입니다,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니까 주식을 좀 하시던 분들은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바닥 한번 찍었는데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가서 여기 바닥을 한번 더 찍었네요.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들어가면 안 돼요. 아직까지 뭔가 제대로 반등하는 모습을 못 보여줬단 말이에요. 항상 바닥 밑에 지하가 있다는 거를 명심을 해야 돼요. 뚫고 들어가야 끝이 없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타기는 이런 거는 물타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날카롭습니다. 잡으면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주봉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주봉으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요 구간이에요. 엄청 떨어졌죠? 34만원에서 15만원 절반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불과 1년 사이. 바닥이 찍히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죠? 그리고 밑에 심지어 지지받을 이평선조차 없습니다. 우울하죠? 자, 그래서 월봉을 한번 보는 거예요, 또. 자, 이제 월봉을 보면, 밑에 선이 있네요, 그쵸? 여기 빨간 선 보이세요? 여기 이평선이 어떤 건지 여기 범례가 있습니다. 보면, 요 파란 선 밑에, 파란 선은 벌써 뚫고 내려왔죠? 이 파란 선이 65월 선이에요. 다시 말하면 5년 선이죠. 이 봉 하나에 한 달이니까 12개가 60월이니까 60월이면 5년이죠. 요 파란 건 5년선입니다. 5년선. 5년선을 뚫고 내려와 버렸어요. 5년선에서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 112월선. 120월선이라 보시면 돼요. 그냥 10년선입니다. 10년선을 맞고 살짝 올라간 모습이 꼬리가 보이네요. 그쵸? 10년선의 지지를 받을까? 뚫고 내려갈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종목의 역사를 한번 보니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 생겨날
10년선이 처음 생겨났을 때가 여기입니다. 얘가 떨어졌다가 10년선을 맞고 반등하는 모습이 한번 보이네요. 그리고 또 폭락을 했다가 10년선을 맞고 또 반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반등했다 다시 한번 또 맞고 또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10년선에 닿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는지 이해가죠? 이 종목은 웬만하면 일봉에서 반년선이나 1년선을 맞고,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선이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그거를 맞고 반등하면 너무 감사하지만, 얘는 무려 10년선에 맞고 지지하는 모습들이 EI의 역사상 계속해서 보였네요. 그러면 이 종목은 10년선에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선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종목이 굉장히 특이한 게, 다시 한번 볼게요. 거의 폭락하면 1년 만에 폭락을 해요. 절반 이상을. 이때도 볼게요. 폭락이 거의 1년이에요. 이때도 거의 1년 동안 폭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규칙을 사실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 종목이 우연찮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1년 정도 됐어요. 폭락한 지. 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드린 말씀은, 추세를 이 10년선을 어떻게 뚫고 내려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추세를 한번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이분이 투자하신 거에 대해서는, 부탁되고 투자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래서 당장에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종목 자체가 굉장히 양호한 종목이고, 매출이나 수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부채도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일단은 굉장히 저점이라고 평가가 되는 구간이에요. 고점에서 물려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 종목에만 너무 집중 투자되어 있어서 리스크를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이 종목은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차익을 실현하는 구간이 오면 차익을 실현을 해서 나머지 종목의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리스크를 점점 분산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떤가 라고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방송으로는 다 못 담아내지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계좌관리 전반적으로 설명이 이루어져서 조금 더 안전하게 앞으로 계속 체크를 해드려야겠죠. 그렇게 해서 서로 좀 만족을 하고 이제 상담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펀드 변액이라고 하는 펀드 연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대부분의 돈은 주식으로 이제 노후에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저와 함께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좀 많이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 물려있기 때문에 원금을 회수하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거로 예상이 돼서 일단 이분한테도 말씀은 드려놨어요. 이분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해서 조만간에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분산 투자를 하고 계신지,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기본적 분석을 제대로 했는지,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할 건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힘든 장이라도 분명히 성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웬만하면 댓글보다는 카톡으로 주시면 바로 제가 답을 드리고 답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피드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